가장 첫 번째로 궁금한 게 필드 어플리케이션 텍스포트 엔지니어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이런 부분이 되게 궁금해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직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먼저 텍 서포트 엔지니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고객이 문제없이 장비를 쓸 수 있게 장비를 유지 보수한다는 점에서 흔히들 CS 엔지니어라고 얘기를 하시죠. 필드 서비스 엔지니어랑 목적은 좀 똑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텍 서포트 엔지니어도 CS 엔지니어다라고 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만약에 장비에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은 필드 서비스 엔지니어 분들께서 먼저 이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실 텐데 만약에 원인을 찾기가 좀 어렵거나 혹은 아니면은 테크니컬적으로 좀 더 심층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이제 텍 서포트 엔지니어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ASML에서는 이 과정을 저희가 에스컬레이션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에스컬레이션 된 이슈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이제 솔루션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필드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는 크게 두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그 ASML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커스터머가 웨이퍼 생산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일이 이제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 일은 노드 트랜지션 프로젝트라고 해서 커스터머의 트랜지스터 집적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ASML 어플리케이션 기술 같은 거를 소개해드리고 그걸 이제 웨이퍼 생산에 적용해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지원을 해드리는 일, 크게 두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알기 쉽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휴대폰으로 사진 같은 거 많이 찍으시죠, 두 분? 네, 맞아요. 휴대폰 어플 같은 걸로 사진을 찍으면은 뭐 피부도 좀 뽀얗게 잘 나오고 또 원하는 이펙트 같은 것도 줄 수 있고 해서 더 원하는 이미지의 사진을 찍을 수 있잖아요.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ASML 스캐너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커스터머가 반도체를 양산할 때 필요한 이제 패턴을 웨이퍼에 이미징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미징을 할 때 스캐너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은 좀 더 정밀하고 정교한 이미징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휴대폰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처럼 스캐너에도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서 이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면 커스터머의 패턴을 좀 더 정확하고 정밀하게 패터닝, 웨이퍼에 패터닝 할 수 있게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지원자분들이 석사, 박사학위를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지원하는 거잖아요. 본인이 이미 좀 깊이 있는 전공에 대한 지식을 좀 쌓아놓은 상황이거든요. 항상 내 전공과 이 직무가 과연 맞겠느냐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텍 서포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7개의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7개의 팀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각각 모듈별로 하는 일이 조금씩 달라서 실제로 선호하는 전공도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물리나 전기, 전자, 반도체 공학 이 정도는 사실 전체 모듈에 다 연관성이 좀 높은 것 같고요. 이 밖에도 레이저 공학 쪽 전공이나 혹은 아니면 제어 쪽 이런 쪽 이제 전공도 좀 연관성이 높은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저희 이제 모듈 중에서 소프트웨어 모듈이 있는데 이제 말만 들어보시면은 사실 컴퓨터 공학이 제일 연관이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사실 그것도 맞는 말이고 컴퓨터 공학뿐만 아니라 기계나 전자 쪽도 사실 연관성이 높습니다. 반도체나 이제 리소그래피 관련된 공부를 하셨다면은 입사하신 후에 이제 저희 ASM의 기술들을 배울 때 수월하게 습득하고 이제 배울 수는 있겠죠. 근데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입사 후에 저희가 업무를 할 수 있게끔 업무에 필요한 교육이나 정보들이 있고 동료들한테 배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보나 지식 같은 거보다도 저는 이제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어프로치를 하고 그걸 어떻게 해석해서 결과를 도출하고 잘 설명할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런 일을 하는데 어떤 역량이 필요한 건가? 라는 것들이 또 근본적으로 좀 질문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크리스포님 먼저 이번에는 좀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필요한 역량이라고 하면 한 3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기술을 이해하는 기술 이해 능력이랑 그리고 두 번째는 데이터 분석 능력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커뮤니케이션 능력 이렇게 있을 것 같은데 데이터 분석 능력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저희가 보고 있는 오버레이나 이런 데이터들이 보면 크기가 되게 커요. 그래가지고 그거 데이터를 엑셀로 읽거나
텍스트 에디터 같은 걸로 읽어가지고 보려고 하면은 이제 한도 끝도 없거든요. 너무 데이터 양이 많기 때문에 그걸 뭐 손으로 보고 분석하고 이렇게 하는 건 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통 프로그램 랭귀지를 이용해서 데이터 분석을 하고요. 그런 이제 프로그래밍 같은 거를 좀 하실 줄 아시면 데이터를 분석하시는데 유용할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많이 쓰는 툴은 이제 매틀랩이나 파이썬 이런 거 써가지고 뭐 데이터 분석하고. 근데 이런 것들도 얘기하면은 나는 매틀랩이랑 파이썬 안 했었는데 어떡하지 막 이렇게 걱정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사실 그 부분도 크게 걱정하실 게 없는 게 저도 이제 들어오기 전에는 그런 것들을 안 했었거든요. 입사하고 나면 이제 배우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정규화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이제 기존의 툴들이 이미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본사 엔지니어든지 로컬 엔지니어 분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데이터 분석하는 펑션들, 툴들, 그런 거 이제 들어와서 이제 쓸 수 있을 정도만 되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테크니컬 서포트 엔지니어는 어떤가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되게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일단은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이슈를 해결하는 게 주된 업무다 보니까 사실 뭐 필요 역량이라고 한다면은 문제 상황을 정확히 인지를 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논리적인 분석을 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러한 결과들을 다 종합적으로 모아서 종합적인 이제 최종적인 솔루션을 이렇게 좀 도출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좀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크리스 프로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데이터 핸들링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도.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제 데이터는 정말 너무나 크고 장비에서 나온 데이터들은 너무나 많은데 그 중에서 저희는 이제 미닝풀한 데이터들을 뽑아내야 돼요. 그래서 정확히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지만 지금 이 이슈가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이러한 데이터들의 연관성이 있겠네를 파악을 하셔야 되고, 거기서 그러한 데이터들을 보고 데이터 분석 끝에는 이제 이런 데이터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구나, 이게 루트 커즈겠구나 라는 거를 파악하고 캐치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